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휩싸인 이춘석 의원 관련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고 나섰습니다.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원장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장군을 내정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이 차명 의혹 관련해 국민의 우려 큰 것으로 안다며 이 의원을 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 망신한다는 거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엄단하겠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김 원내대표는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선발 방식 벗어나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가장 노련한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큰 희생입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추 장군은 국회의장직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도 다음 지선에서 경기도당 총괄 선대위원장 및 경기도 지사 후보로 도전 그리고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코스로 가시는 것으로 제 개인적 취재 결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로 가시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플랜이 꼬일 수 있는데 오로지 검찰개혁 하나만 바라보고 가시는 것이라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정청래, 김병기 대표가 아주 잘하신 선택이라 생각하고 추미애 의원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예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춘석이 제명도 너무 잘했습니다. 정 대표가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데 개혁 법안이 모두 법사위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 의혹으로 이춘석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경우 국민의힘에게 빌미를 줘 개혁 동력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사실 어제 뉴스공장 발언보다 저는 이게 더 충격이라고 봤는데 조만간 정청래 대표께서 큰 거 하나 해주실 부분 스포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리고 파격적이고 그리고 당원들에게조차 정말 이런 당대표였어?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공약했습니다만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에 하나는 평당원으로.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거 생각해 놓은 것은 이제 전당대회에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선출직이 아닌 그리고 너무 고위직이 아닌 평당원 규정을 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신청서를 받아요. 서류 접수로. 그래서 한 20명 정도로 추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7개 광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명 정도, 뭐 필요하면 뭐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를 꾸려서 한 100명 정도 배심원단 수기 민주주의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정견 발표도 하고 막 이런 거 올려놓고 그렇죠. 평가도 하고. 평가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비례대표를 그런 식으로 좀 뽑아보자 막 이 얘기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00명이면 예를 들면 20명을 미리 추렸다. 예. 그러면 100명을 가지고 예를 들면 100명 20명이잖아요. 네. 20명을 하면 5팀이잖아요. 예. 4명씩 거기에 투입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래서 토론을 막 시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4명씩 토론을 막 시키고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점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을 실시를 하고 그래서 우리 권리당원들이 들어와서 투표하는 걸로. 그래서 온라인 인터넷 비례대표 하던 방식입니다. 그렇지. 내가 추진하다가 안 됐지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지명직 최고위원을 그래서 평당원이 딱 와서 평당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러면 최고위원회도 상당히 다른 풍경이 될 거예요. 그런 게 있고 원외 인사들도 좀 많이 기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당원 콘서트. 이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운동권 용어인데 중심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이 막 엉켜있는데 하나를 가닥을 잘 풀리면 다 술술 풀리듯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당원이 주인 정당의 중심고리가 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당원 콘서트. 예를 들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빌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빌려가지고 거기에 7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당원 콘서트 하는 거예요. 콘서트 내용은 뭡니까? 가수들도 오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밴드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김어준 아레나 거기서 한 것처럼 그런 의미도 부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탁현민 비서관한테 이미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감독을 맡아달라. 그래서 하겠다예요. 충분히 비용은 드리고 지불하겠다. 그래서 가장 하이 퀄리티로 그렇게 해서 무료 입장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당법, 선거법상. 그래서 10만 원짜리 공연을 3만 원만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그 공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당원 시상식도 하려고요. 그가 솔직히 정청래 당대표 하면 그런 거 잘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원 중심, 당원 주권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제철도 갔다 오고 상인들도 만나고 하면 거기에 다 답을 줘요. 거기서. 민생에 관한 네.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한. 그건 많이 다닐 생각이고. 그리고 대의원표 그 당원표 모두 한 표로 한다는 거 네. 그거 많은 분들이 기대하거든요. 그건 당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장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얘기 한번 저는 이제 그리고 이것도 네. 누구나 다 1인 1표 하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MBC 마지막 3차 토론에서 예. 시기 조절, 예. 속도 조절 얘기했는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아닌 것 않아요. 같아요. 그리고 예. 이것이 만약에 국회의원의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그건 다 공개할 생각이에요. 누가 반대하는지. 그래서 공개적으로 의총도 아니 할 우리가 필요가 있어요. 대의원제를 지금 폐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좀 묻고 싶어요. 시도지사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는 예를 들면 중앙당에서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당대표나 최고위원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룰을 만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은 선택적으로 후보군이 많거나 이런 지역은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후보군이 좀 많은 데들은 네, 네. 억지로 컷오프를 너무 세게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컷오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냐면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갈 네. 것 같은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후보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이미 걸르잖아요. 이게 성범죄자를 후보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검증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후보자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예요. 후보자 자격이 있으면 예. 경선 자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선 붙여야죠. 그리고 경선을 붙여줘야 자기가 경선이 안 됐어도 돕죠. 근데 네거티브를 너무 세게 한다든가 당의 그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탈행위 하는 건 또 엄중하게. 그거는 그러네. 강화해서 중간에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 돼요. 당신은 후보자 자격 검증위를 통과해서 후보자 자격이 있는데 당신은 경선 후보 자격은 없어. 중간에 너무 네거티브를 하거나 예, 맞아요.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면 될 문제예요. 그건 동의합니다. 선관위에서 중간에 당신은 경선 후보 자격이 없어. 예. 경선 후보 자격 박탈.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정청래 대표 대단합니다. 너무 든든한 상황에서 한편 건희가 포토라인에 선 뒤 현재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뒤에서 호가호위하며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던 김건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기 직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불가촉 성역으로 군림했던 김건희의 베일이 특검에 의해 벗겨지게 된 셈입니다. 김건희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엄히 단죄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건희의 비극은 최소한의 공적 의식 부재, 윤리관 결여 등에서 기인합니다. 반드시 윤두창 부부에게 법의 참교육이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민주진영의 동지가 운영하는 싱싱하고 맛 좋은 품종으로 개량한 여름에도 드실 수 있는 두릅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